예, 그 다음 주제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이야기도 좀 이 어차피 10월 되면 저도 오시기 전에 그 말씀 좀 그 시청자들과 나누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로 확진 판정받으시는 대표회담도 당대표회담을 또 당수회담 이렇게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영수회담하고 라임을 맞춰서 당수회담도 밀렸지만 위중교사 선거법 대장동 이 재판도 다 줄줄이 밀렸어요. 이게 그 어제 김재훈 최고위원은 많은 국민이 기다리는데 10월 중에 꼭 선거가 나와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의 당위적인 입장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될 것 같다. 전망 한번 좀 들려주세요. 사실 저는 뭐 재판 결과를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한 가지 확실한 건 예. 만약에 재판 결과가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예. 민주당이 아마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되겠죠. 그거는 아마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1심 결과가 지금 어차피 이제 두 개잖아요. 위중교사하고 네, 선거법 그렇습니다. 위반인데 둘 중에 하나 내지는 두 개가 당선 무효와 출마 금지가 되는 그런 형이 나오면 그때부터 엄청난 소용돌이죠. 물론 대법원 예. 확정 판결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예. 필요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제는 리스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현실화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위험 이런 게 아니라 위험이 격상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우박이 올 것 같다가 아니라 우박이 내리면서 몸을 때리기 시작하는 그렇죠.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 사실 대부분 이제 1심 판결의 사실관계들은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2심 판결에서 뒤집어지는 사례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예. 보통 1심 판결을 존중해 2심이 가고 대법원은 어쨌든 법률심만 하는 거니까 예. 사실심은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1심 판결이 간다고 저는 보는데 만약에 1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버리면은 당장 이재명 대표 체제로 단일 대우가 형성되었던 민주당 내에서 심각한 분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대표가 단일 대우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에는 2년 뒤에 남은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총선까지 끝난 마당에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대권 가도에 엄청나게 큰 장애물 하나가 생겼다? 당연히 그럼 민주당 의원들이 속내는 복잡해지는 거죠. 예. 뭐 김경수 지사 사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책 변수들도 있고 얼마 전에 김부겸 전 총리도 활동을 좀 재개하신 것 같고 이른바 비명계에 계신 분들이 나름의 이제 구심점들을 335 모여면서 마치 그 뭐 무슨 독립운동 하듯이 예. 암암리에 이렇게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말씀하신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 이 세 분이 비명 3김 이런 말로도 요새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뭔가 계속 이렇게 구심점들과 에너지들이 생기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라는 거는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이제 국회에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실제로 국민들께서 느끼시기에는 지금 민주당이 완벽한 단일 체제인 것 같지만 예. 안에서는 굉장히 고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가까운 뭐 민주당 모 의원이 이야기를 해주기를 민주당은 지금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세 갈래요. 예. 네. 그러니까 완전 친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 찐명들은 흥분 상태. 흥분. 네, 뭔가 과도한 흥분 상태.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어떻게 할 거고 뭐 국민의힘을 완전 절멸시켜야 되고 이제 약간 이런 과도한 흥분 상태가 되어 있는 게 3분의 1. 3분의 1은 무기력한 상태.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 그런 말씀이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의원 실제로 민주당 예, 의원이 예. 얘기해 주니까 3분의 1은 굉장히 무기력한 상태. 왜냐하면 뭔가 바꾸고 싶지만 지금 체제 그리고 개딸로 점령된 민주당 체제에서 우리가 지금 뭔가 하는 게 너무 어렵다. 무기력해버린 체제. 예. 마지막 3분의 1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관심이 없어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 나는 모르겠다. 그냥 뭐 흐름 따라 가겠다. 나 어차피 4년 국회의원은 하는 거고 여기서 괜히 이상한 얘기해서 뭐 돌 맞고 돌 팔리면 안 되니 그렇죠. 그냥 가만히 있겠다. 나는 그냥 뭐 4년을 즐기겠다. 이런 분들이 또 3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도하게 흥분된 상태의 친명들 3분의 1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그 3분의 1도 벌써 60명이니까 뭐 당연히 목소리가 많이 들리죠. 그렇죠.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은 수 3분의 2가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나오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야 이거 3분의 1은 그 무기력한 3분의 1은 이거
잘하면 뒤집어질 수도 있겠는데 구심점이 생길 수 있겠는데 라는 거고 나머지 관심은 무관심은 3분의 1은 뭐야 이거 바람이 바뀌는 건가? 라고 하면 또 체제에 따라서 이렇게 바람 흐르는 대로 해 뜨는 대로 갈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되면 더 많은 3분의 2가 아마 움직일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 유죄 판결의 결과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는 그렇게 불리하게 나온다면 정말로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만세, 이재명 결사옹이 이렇게 막 강한 의사 표시라는 의원은 겉에서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 실제 절반이 안 된다. 네. 3분의 1 수준이 절반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민주당 거군요. 실제 현역 의원이 해준 이야기입니다. 그 상당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그렇구나. 사실은 그런 실제 속내들은 진짜 거기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스킨십하는 의원들이니까 들을 수 있는 말씀 같거든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런 그 흥분한 찐명들이 하는 얘기일 수도 있으나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분이 재판부를 겁박하는 듯한 얘기 들으셨죠?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최근에 이제 그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된 직후에 이게 이제 유죄 판결하면 국민적인 아주 대분노를 일으키고 국민적 저항을 받을 거라는 걸 재판부도 너무나 잘할 거다. 이현주 최고위원도 뚜렷한 증거 없이 함부로 했을 때는 굉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이건 그냥 겁박 맞죠? 네, 쓸데없는 소리고요. 쓸데없는 겁박이고요. 예. 아니 당연히 그렇죠. 지금 이현주 의원 말이 이상하잖아요. 뭐 증거가 없는데 유죄 판결이 전제 조건을 그렇게 달아놓으면 당연히 국민적 분노가 있죠. 예를 들면 이걸로는 제가 사실 이현주 의원이랑 토론장에서도 그런 얘기해서 한참 싸웠는데 자꾸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뭐가 이렇다면 그렇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대표도 유죄 판결 받으면 대통령 못 나가는 거죠. 왜 가정을 달아서 얘기를. 아니 당연히 증거가 조작되거나 증거가 없는데 유죄 판결을 낸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사법부의 기강이 무너지는 거고 상권분리 무너지는 얘기죠. 전제 조건을 다르면 그렇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예, 당연히 범죄를 저지르면 지도자를 못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당연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법부를 여론으로 겁박하는 거죠. 인민재판 하겠다는 거고. 민주당이 그러는 거 한두 번 아니잖아요. 검찰의 수사권도 박탈해버리고 검사 탄핵 하시는 거 보잖아요. 그렇죠. 정말 무고한 사람도 그냥 막 검사 탄핵해서 직무 정지시키고 이게 뭐겠습니까?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모든 수사 재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글쎄요. 라는 겁박인 거거든요. 선언인 거거든요. 근데 입법부는 어디까지는 입법부입니다. 사법에 자꾸 그렇게 손대거나 행정부를 견제하는 데서 그쳐야 되지. 행정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특검법의 위헌성처럼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수사 권한 같은 것들을 입법부가 자꾸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입법 폭주다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예산 편성권도 마찬가지고 100번 양보해서 입법을 폭주하는 것까지는 본인들이 다수석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입법을 폭주하는 수준이 아니라 입법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사법부와 행정부까지도 폭주하려고 하는 그쪽으로도 폭주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헌정 체제를 유린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극단적인 비유로 하면 사실은 생선 회를 파는 주방장한테 칼을 준 거는 생선을 잘하라고 준 거지. 그걸 다른 데다 들이대기 시작하면 그건 완전히 다른 장르의 범죄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그 회칼을 가지고 회를 쏘는 게 아니라 손님들을 겁박하고 있는 거 돈 내놓으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1심이 이제 만약에 1심이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전망합니다만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근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날개 달겠지만 그렇겠죠. 1심에서 이제 선거 같은 그 커튼에 넘는 형이 나왔을 때 민주당이 1번 시나리오 그래도 어차피 2심 3심 많이 남았으니까 어쨌든 재판을 좀 길게 끌면서 그 전에 대통령 선거를 땡기든지 아니면 재판을 어쨌든 지연해서 대선까지 갈 거면서 사법부를 어느 정도 존중하는 모양을 보인다. 1번 시나리오, 2번 시나리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안 되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판사도 탄핵하고 그야말로 본격적인 재판부에 대한 2심을 맡을 법원에 대한 강력한 압박, 올코트 프레싱에 나선다. 1번, 2번 중에 어느 쪽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는 후자가 조금 더 높다고 봅니다. 후자가 높다고 보세요? 내지는 1, 2번 하이브리드일 가능성. 하이브리드면 어떤 하이브리드죠? 이재명 대표는 존중하는 척
아, 그것도 일장 굿캅 배드캅 같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예. 라고 하면 이제 그 밑단에서 예. 그 뭐 재판부가 허위 뭘 했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금까지 늘 그래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무언가 너그러운 모습,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친명들이 올코트 프레싱을 하는. 그러면 결국은 올코트 프레싱을 하는 거죠. 그럼 뭐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안 하는 모습만 그냥 할 뿐이지 그 밑에 있는 민주당 사람들이 정말 왜? 탄핵이란 카드도 정말 꺼낼 수 있다 민주당은. 저는 아니 검사 탄핵하시는 거 다 보셨잖아요. 저는 얼마든지 이 지금 민주당한테 탄핵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렸어요. 보면은 뭐 저 검사 탄핵부터 시작해서 뭐 방통위원장 탄핵도 뭐 그 방통위원장에 대한 문제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냥 다 탄핵을 정해놓고 임무 첫날 그냥 바로 이런 거는 한동훈 대표도 어떻게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그게 논리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탄핵이 완벽히 이제 정치적인 수단으로 변질돼 버려서 아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분명히 주장 나올 겁니다. 그 주장. 탄핵이 정말 조자령 헌칼 쓰듯이란 표현으로 안 되고 누가 요새 뭐 일회용 컵 쓰듯이 아니면 무슨 휴지 빼서 쓰듯이 그렇습니다. 그건 참. 예, 그리고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초일회라는 모임이 좀 주목을 받고 있던데 여긴 대부분 원외예요. 원외인데 초일회하고 뭐 일단 김부겸 전 총리가 연대할 것이다라든지 이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이제 원내 의원들하고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그게 좀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예,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 초일회를 비롯한 사람들이 원내에 있는 누군가와 같이 힘을 합치면 이야기가 될지 몰라도 그리고 대선 주자 하나가 같이 합심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도 초일회 딱 그것만으로는 지금 상황에서 힘을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민주당의 구도는 이미 그냥 사실상 개딸들이 다 점령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입지가 당내에서는 어려울 거예요. 시간을 좀 볼 거라고 봅니다. 아까 그 비명 3김 이제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지사, 김동연 지사가 어쨌든 지금 이제 혹시 이재명 대표가 대선 가도에서 이제 낙마할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할 수 있지만 하여튼 세 분이 좀 거론되잖아요. 네. 말씀하신 1심이 유죄가 나오고 상당히 민주당이 이제 이렇게 풍랑에 휩싸였을 경우 보시기에는 세 분 중에 누가 제일 확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김경수 지사가 그래도 제일 높지 않을까요? 뭐 아마 그 친노 적장자라는 상징성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당내에서 그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 가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세 분 중에서는 그래도 김경수 지사가 아마 그나마 할 건데 뭐 재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징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대권에는 어떤 징크스? 총리는 대통령이 못 된다. 그리고 그러네요. 총리.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이 못 된다. 경기도지사 안 되더라고요. 유일한 예외는 사실 김경수 지사. 이거는 그냥 뭐 여담이긴 하지만 뭐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라고 불리는 분들도 경기도만 거치면 왜? 이인재 그다음에 이재명. 그렇죠. 뭐 김문수 지사도 뭐 마찬가지였고 남경필 지사. 그렇죠. 남경필 지사도 그런 부분도 있었고 총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회창 총리도 그랬고. 이회창 총리. YS 시절에 뭐 잠룡이 뭐 8령 9령 그랬는데 그때 총리 출신들이 참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안 됐었죠. 아니 뭐 가깝게는 이낙연 대표도. 그런 이낙연 대표도. 뭐 그런 징크스가 이제 뭐 재미삼아 있는 것이고. 뭐 거기서 유일하게 이제 벗어나 있는 분은 아무래도 김경수 지사. 이거는 뭐 여담입니다만. 그러네요. 총리나 경기도지사라는 일종의 그 징크스에 안 걸리는 분은 현재로서는 김경수. 뭐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뭐 또 가셔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요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그 말씀도 아까 좀 드리고 있었는데 독도를 가지고 독도 괴담이라고 이제 부처장이 말하는 경우도 늘고 있어요. 계엄령 갖고도 사실 어떻게 보면 괴변 내지는 괴변이죠. 계엄령도 아니 헌법 77조인가에 보면은 계엄령은 대통령이 내리지만 국회 과반수가 해지를 요구하면 즉시 해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엄을 준비한다라든지 심지어는 뭐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갖고도 국군의 날이 무슨 조선총독 만든 날이라고 이건 뭐 괴변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괴담으로 계속 점철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아니 뭐 그분들이 그걸로 재미를 봤잖아요. 예, 그 실제로 쏠쏠한 재미를 봤죠. 그걸로. 근데 이게 이제 연역을 갖고 올라가면 사실 이제 2008년에 광우병 괴담 그 효시 같은 건데 그때는 사실 이명박 정부에 정말 한때 아주 엄청난 타격을 줬었는데 사실은 국민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제 막 그렇게 선동한다고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얘기 이제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좀 학습 효과는 있는 것 같거든요. 후쿠시마 괴담이 좀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유 작년에 그거 가지고 제가 민주당이랑 얼마나 그 싸움을 토론을 많이 하고 방송에 나가서 그때도 막 그러니까 쟤는 당연히 찝찝하죠. 그렇죠. 당연히 찝찝한 건 있죠. 그렇지만 찝찝한 거는 제 감정인 거고 과학적으로 불편하냐 안 불편하냐를 과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되는 건데 그렇죠. 여기는 그냥 찝찝한 감정 하나를 가지고 국민 전체에게 막 괴담을 선동하고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때도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게 광우병 파동 때도 이상한 얘기 해가지고 국민들 호도하고 저는 이제 민주당이 그런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 게 뭐 그래도 그만하진 않겠지만 그 후쿠시마 괴담을 통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누구냐? 국민의힘 사람들 아니에요. 국민의힘 정치인들 아니에요. 수산물 파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이 제일 많이 피해봤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뭐 시장 맨날 다니면서 가까운 시장 상인분들 수산물 시장 상인분들 진짜 매출이 떨어져서 그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미는 다 잊어버린 내용이지만 당시에 소금값 막 4-5배씩 뛴 거 기억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소금 막 사재기 한다고. 우리도 막 소금 갑자기 없어가지고 식당에서 막 고생하고 식당에 소금 못 내놓고 수산물 업자들한테 2배로 그게 더 충격이 됐던 게 수산물도 안 팔리는데 수산물 시장에 가면 당연히 소금으로 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네. 그게 이중으로 타격이었네요. 이중으로 타격이었어요. 제가 그때 시장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상인분들을 뵙겠어요. 지금도 시장 가서 다 하지만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누가 제일 많이 피해봤냐는 거예요. 소상공인들이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후쿠시마 문제도 없었거니와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불편해하지 않는 상황이 됐잖아요. 불과 1년 만에.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으로 완전히 무슨 방사능 그 로고까지 박아가면서 온갖 데다 현수막을 다 붙였었거든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이거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푸는 거는 뭐 우리가 먹는 우물에 독을 타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요. 어떤 의원은 그 오염수를 먹느니 차라리 뭐 인분 뭐 이제 인분을 뭐 먹겠다. 이게 마치 옛날 그 광우병 괴담 때 뭐 배우가 뭐 머리에 뭐 차라리 청산가리 먹다. 청산가리 먹겠다 그런 걸 연상시키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참 터무니없는 근거도 너무 없는 얘기고 뭐 몇만 번 검사했는데 단 한 군데서도 뭐 문제가 생긴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여기 오면서 라디오 이렇게 들었는데 뭐 민주당 의원이 또 뭐 그런 얘기 하더라.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 제가 이거 보고 진짜 혀를 끌끌 찼던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거 너무 많죠.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먹는 요새 뭐 제로 콜라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그것도 안전하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다만 그 안전하지 않다는 게 과학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그럼 우린 제로 콜라도 못 먹고 뭐 무슨 옥수수 GMO가 문제가 됐다, 뭐 MSG가 문제가 된다. 이거 다 과학적으로는 하나도 증명되지 않지만 위험은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 못 먹어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계속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좀 스스로 알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의 그 후쿠시마 괴담 때문에 1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쓰였다. 근데 제가 기사를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수산업이나 이쪽 관련하신 종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하고 그 관련된 거에 대한 이 보호와 복구하는 그런 예산 거기에 한 1조 몇천억이 쓰인 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완전히 낭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그대로 왔으면 그분들도 행복하게 계속 영업하시고 또 먹는 사람들도 기분 좋게 먹었던 그냥 아주 소중한 공간을 그냥 도려내버린 괴담이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오로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아무튼 뭐 안타깝습니다.